안녕하세요. 스터디로드입니다. 저희 스터디로드에서는 매일 한 문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방송되고 있는데요. 일단 수업의 내용은 기하로 정했습니다.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다양한 강의를 접할 기회가 없는 듯 해서 일부러 선택하였고요. 일단 기하 내용 위주로 강의한 후에 댓글이나 SNS를 통해서 들어오는 질문들을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내용은 새 학기 들어서 기하 네 번째 내용인 벡터 연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개념과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벡터의 정의가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이 없어서 간단히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벡터란 한마디로 유향선분이라고 할 수 있죠. 방향이 있는 선분이란 뜻입니다.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고 시점, 종점입니다. 시점이 A, 종점이 B라고 하면 벡터를 A, B로 나타낼 수 있고요. 좀 더 간단하게 소문자를 사용해서 벡터 A,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시점과 종점이 있고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AB 벡터와 BA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는 아닙니다. 역벡터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간단히 BA 벡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내기도 하고요. 간단한 용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단한 기호에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절대값 표시가 있고요. 이것은 방향을 없애고 그 길이만, 그러니까 이거는 벡터와 대비되는 스칼라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단위 벡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 방향에 상관없이 그 크기가 1인 벡터는 모두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간단한 정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수학적으로 이걸 다룰 수 있어야 하겠죠? 기본적인 연산에 두 벡터의 덧셈, 두 벡터의 뺄셈, 벡터의 실수배,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는 기하학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삼각형 법입니다. 처음 벡터의 시점과 두 번째 벡터의 종점을 연결하여 합을 작도하는 방법이 삼각형을 만든다 해서 삼각형 법이고요. 벡터 A와 벡터 B를 시점을 일치시켜 놓고 시점을 맞춘 이후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합을 작도하는 방법, 이것이 평행사변형법입니다. 본질적으로 서로 똑같은 것이라서 문제 풀 때, 그림을 그릴 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것이었죠. 벡터의 뺄셈이 있습니다. 벡터의 뺄셈에서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역벡터를 구하고 역벡터와의 합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벡터의 시점과 종점들이 주어져 있을 때는 간단한 요령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벡터의 합은 AB 벡터, BC 벡터, 삼각형법에 해당하네요. 삼각형법, 앞에 벡터의 종점과 뒤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 AC 벡터입니다. 중간이 똑같으면 AC 벡터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별거는 아니고 뺄셈은 확실히 요령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OA 벡터 빼기 OB 벡터 형식일 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앞에 시점이 서로 일치하네요. 시점이 서로 일치할 때 BA 벡터입니다. A 빼기 B는 BA꼴, BA 벡터는 A 빼기 B꼴, 순서를 바꾼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빠르게 계산할 때 도움이 되겠네요. O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 빼기 B는 역벡터 빼기 B를 구하고 두 개를 더하는 것이었죠. 평행이동을 해놓을 수 있죠. BA 벡터와 같네요. B를 시점, A를 종점으로 하는 상황인 그런 벡터가 그림으로 얻어지니까요. 시점을 맞춰 놓았을 때
거꾸로 쓴다 하는 정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세 번째, 벡터의 실수배는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겠고요. 벡터의 쓰임새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치 벡터입니다. 위치 벡터는 위치를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벡터는 절대적인 위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평행이동으로 포개지면 그 두 벡터는 서로 같은 것입니다. 위치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시점을 무언가 약속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치 벡터란 시점을 약속한 벡터들, 시점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끝점으로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객관적으로 명확히 주어져 있거나 좌표 평면의 원점처럼 말이죠. 아니면 일종의 기준점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위치 벡터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내분점, 외분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점 O가 있고 A점, B점, A, B의 M대엔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위치 벡터 OP 벡터를 구한다면 어떻죠? 먼 쪽을 곱한다. 이와 같이 되겠네요. 물론 외분점인 경우에는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 되겠죠? 이렇습니다. 외분인 경우에는 꼭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m 빼기 n 꼴이면 분자에서도 빼는 순서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분점, 외분점을 이용해서 또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 바로 무게중심,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잘 알고 있는 대로 세 꼭지점의 위치 벡터에 대해서 3분의 ABC 형식으로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가 구해질 수 있었죠. 벡터의 위치 관계의 마지막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행과 수직이 있죠. 수직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평행이면 어떻죠?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것은 실수배라는 뜻입니다. 실수배면 평행한 것이고요. 평행의 정의상 한마디로 시점을 맞추었을 때 두 벡터가 동일 직선에 놓여진다 라는 것이 평행의 정의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적당한 양의 실수배, 만약 반대 방향으로 있다면 적당한 음의 실수배, 반드시 실수배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실수배가 되면 당연히 동일한 직선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행하다가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기하 부분에서는 가장 쉽다고 할 수 있는 벡터의 정의와 간단한 연산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했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30초 정도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우선 두 벡터 A, D, B, C가 서로 평행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평행을 표현해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O로 양변을 나누면 뭐가 되죠? A가 일종의 기준점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서 B와 D를 D점이 어디엔가 있고 B점이 어디엔가 있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이 표현되는 점은 정확히 내분 공식과 서로 똑같기 때문에 3대 2에 해당하는 점이군요. 따라서 AC의 실수배, 일직선 조건이죠. 이것이 일직선인 상황, 대략 이와 같이 표시해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사각형이 이 정도로 그려지고 ADBC가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삼각형의 닮음에 의해서 3대2 닮음, 3대2 닮음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ABD의 넓이가 12라면 3에 해당하는 넓이가 12이기 때문에 2에 해당하는 넓이는 8이 되어야 하겠네요. 수선의 발을 이와 같이 떨궈서 높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높이 B가 닮은 B 그대로 가서 3대 2로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12 더하기 8, 20이 되었네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1분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푸셨나요? OP 더하기 AQ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어떻게 변형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인 듯 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변형해 볼 수 있습니다. AQ를 쪼개서 AOOP를 AP로 해서 AP와 OQ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두 벡터의 합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은 평행이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P 벡터를 그대로 OQ의 Q점 위에 평행이동으로 얹어 놓는 것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다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옮겨 놓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결국 AP 더하기 OQ가 나타내는 벡터는 녹색의 벡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끝점이 될 수 있는 점들이 결국은 이 원호, 이 반원의 원호죠. 그 위에 있는 점들이 되겠네요. 간단하게 Q가 B인 경우에는 이와 같을 텐데 Q를 옮겨보고 또 옮겨보니 최종적으로 그 끝점들이 나타내는 영역을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그 길이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상황인데 최소인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는 1,0, 0,1 거리 공식이나 아니면 직각이등변의 닮은 비로부터 최소값은 최소 길이 루트 2분의 1이겠고요. 최대인 상황은 바로 Q가 C에 왔을 때 그리고 그때 원의 중심에 대해서 반원의 중심에 대해서 이 경우입니다. 루트 10이겠고요. 1 이어서 최대는 루트 10 더하기 1이겠네요. 최소, 최대. 따라서 최소와 최대의 제곱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계산해 보니 따라서 P와 Q를 구할 수 있고 P 곱하기 Q를 하면 23 곱하기 5, 115가 됩니다. 괜찮게 구하셨나요? 다음 문제입니다. 1분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뭔가 복잡한 영역을 구해야 되는 듯한데 변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4분의 1 APAR 부분을 먼저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P와 R의 중점을 구하는 것이군요. 그 중점에 대해서 다시 AQ 벡터와의 중점, 이 점과 Q점과의 중점, 이 점이 최종적인 X가 되겠는데요. P는 AB 위를 움직이고 R은 AC, Q는 BC 위를 임의로 움직일 수 있으니 차례로 생각해 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먼저 P를 A 위치에 고정시켜 놓고 R을 움직여 봅니다. P와 R이 모두 여기 있을 때 R이 AC선을 움직여서 C까지 갔을 때 그때의 중점은 바로 이 점이니까 R이 A에서 C까지 움직이는 동안 중점으로 나타내지는 끝점들은 빨간색 선분 위에 표시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P를 옮겨서 이 위치로, 그러니까 P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R을 A에서부터 C까지 쭉 움직여 봅니다. R이 여기 있다면 둘의 중점은 이렇고 R이 여기까지 왔다면 P와 R의 중점은 이로 할 테니 중점들은 이 선분을 그리겠네요. 이번에는 R을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이 위치까지 옮겨봤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선분이 되겠죠? 따라서 P를 이 위치에서 꼭지점 A 위치에서 B 위치까지 쭉 움직여가는 동안 그려지는 전체 자체의 영역은 이와 같은 평행사변형의 영역입니다. 중점, 중점이겠고요. 이 부분을 생각했으니 이제 둘의 중점을 다시 생각합니다. Q가 이 위치에 있다면 Q가 여기 있고 평행사변형의 임의로 점을 잡아서 중점을 구한다면 만약 이 점을 잡아서 중점을 구하면 이 점이겠고 이 점을 잡아서 중점을 구하면 여기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여 이 점을 잡았을 때 그 중점은 여기 조그만 닮은 비가 2대1 되는 평행사변형이 그려지겠네요. Q를 옮겼습니다. 이 위치로 옮겼을 때 이와 같은 평행사변형 Q를 다시 여기로 옮겨 보았습니다. Q가 여기로 갔을 때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그들을 생각하면 결국 이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이 위치까지 움직여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영역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늘색 영역의 넓이를 구하면 되죠. 중점이고 다시 중점, AC의 중점에 다시 중점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넓이는 그림에서 쉽게 구해지네요. 전체의 넓이가 9였으니까 이 하나는 4분의 9, 4분의 9에서 1대2 닮음으로 생각하면 4분의 9에 4분의 3에 해당하는군요. 그것이 두 개 있습니다. 따라서 2분의 5가 되어 8분의 45네요. P 플러스 Q를 구할 수 있습니다. 53입니다. 단계적으로 생각해 간다는 것이 중요한 아이디어였죠. 많이 연습해 두어야 할 어떤 기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30초 정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벡터의 덧셈을 어떻게 이해하자? 평행이동으로 이해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평행이동으로 생각한다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P가 있고 Q가 있나요? 두 벡터의 합은 평행사변형의 합으로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평행이동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말이죠. 결국 타원을 그 중심이 y는 마이너스 2x 위에 있게끔 쭉 평행이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사분면에 만들어지는 영역은 이 부분이겠네요. 접선을 구해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접선을 구할까요? 접선의 공식을 씁니다. 앞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대로 이것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3으로 나눠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의 공식에서 A에 해당하는 수, B에 해당하는 수군요. 따라서 y는 mx a m제곱 플러스 b입니다. 3으로 쉽게 계산되네요. 결국 이 지점은 3, 2분의 3 쉽게 구해져서 1사분면의 영역으로 둘러싸인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해서 4분의 9입니다. 구하라는 값은 13이겠네요. 간단히 구해졌죠?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였습니다. 범위에 상관없이 수원이나 수투, 미적, 통계 이런 부분에서도 궁금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터디로드 매일 한 문제 공부 시간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운영되고 있고요. 오늘 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